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멜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무슨 시장으로 변화했다라는 내용과 누구나 집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집 고려 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부세 12월에 많이 나와가지고 현타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종부세에 적응해서 그걸 오히려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메디테라 투자지역 분석반을 사실 1월에 오픈한다고 공지를 올렸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선에 임박해서 더 기회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 끝에 강의를 한 달 뒤로 미뤄가지고 다시 준비했던 거는 그냥 접고 새로 준비를 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게 되니까 그때 신청을 못해서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 그리고 투자지역 분석반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다고 9억까지 채워봐야겠어요. 법인 종부세 7.2%낼 생각 하다가 1.2% 말씀을 들으니 너무 싸게 느껴지네요. 그쵸?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막 취득세가 1%에서 3% 사이였을 때는 이제 상가라던가 다른 비주택 4.6%가 너무 비싸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4.6% 너무 싸 보여요. 그리고 종부세가 막 법인이 6% 되니까 개인 6억에서 9억 구간의 3억 정도는 1.2%는 너무 싸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거 이용 안 하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님, 누구나 집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정치 색깔에 대해서 잘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가 이제 발생되느냐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주택, 누구나 집, 이런 것들의 기조는 그거잖아요. 그 집에서 싸게 30년 이상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집이 동시에 정말 빵도 안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영우 장관이 빵이 아니라서 집을 당장 공급 못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 누구나 집도 원하는 사람들만큼 원하는 수준으로 쫙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90%가 다 개인, 민간이 집을 소유하고 임대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 8에서 10% 정도만 나라가 임대를 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누구나 집 새로 짓고 뭐 공공분양 짓고 뭐 한다고 해도 그 퍼센테이지를 독일이나 다른 나라처럼 80% 90%로 만들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수일지라도 이 소수의 분들의 또 한계점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중산층까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그 집에 살 수 있게끔 하겠다, 30년 동안. 근데 그 집이 처음에 들어갈 땐 좋아요. 근데 3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수리 누가 해줄 거예요? 그 집? 나는 그 집으로 인해서 30년 후에 나올 때 내가 개인을 갖고 소유를 한 것과는 다르게 이 집을 나올 때 어때요? 이 집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승분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 집에 거주만 하는 거잖아요. 거주만 하고 난 수익을 보지 않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집에 돈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고 싶을까요?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드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럭저럭. 근데 20년이 지나고 30년쯤 20년이 지난 후에 이 집이 계속 고칠 게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20년 3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20년 지났는데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을까요? 낡았는데.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해서 그 집을 새로 고쳐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본인이 살아요. 근데 한 집에 오래 살았던 집, 정말 분양받아서 몇십 년 살았던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는 중간에는 수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이 낡을 수밖에 없고 좀 오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부가. 집이 썩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시의 승리나 뭐 다른 책들도 많이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도시를 파괴하는 데는 정말 임대차법이 최고라는
문구가 이거든요. 갑자기 또 그 문구가 확 전에 외웠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한 도시를 파괴하는데 폭탄보다도 더 효과적인 거는 임대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 집을 고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 집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임차인한테 세를 줘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집을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집도 봐보세요.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LH나 SH가 계속 그 집을 수리를 해줄까요?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걔네는 니네가 사니까 니네가 고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집주인은 본인의 집이고 소유고 내가 그 집을 통해서 수익을 보니까 내가 그거를 고쳐준다라는 의미로 고쳐를 주거든요. 뭐 누수가 생겼다거나 뭐 도배장판을 한다거나 뭐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는데, 정부가 만약에 집 주인이 된다고 하면 과연 민간이 소유한 것처럼 집을 고쳐줄까요? 그리고 세입자가 바뀌지 않고 계속 20년 30년 된다고 하면 그 집을 관리를 해주면서 그거를 할까요?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20년 30년 살고 나서 그 집의 수익을 내가 가져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순수하게 본인의 월급이나 수입만으로 재산을 모아서 집을 이사를 가야 될 텐데, 과연 본인이 원하는 그 지역에 본인이 원하는 집의 수준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넓게 보고 정책을 판단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거를 활용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월세 시장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투자할 때 전세 갭이라던 게 없어지게 된다면 투자 비용이 커지게 될 텐데 월세 시장에서 투자의 방향이 있을까요? 미리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하는 시기에 월세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현금 부자들만 더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된다라는 말이 뒤로 갈수록 그게 현실화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 시장이 되면 이제 대출 안 되잖아요. 주택으로 인해서 잘.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전세 만기된 거 돌려주고 반전세로 돌리고 조금 차츰차츰씩 월세로 돌려가면서 본인의 자산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월세를 할 수 있는 운용 능력을 점점 늘려가면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뒤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지시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 시장화 되면 아마 소액 투자는 더 어렵고 정말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접근하기 더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슬프죠, 사실. 그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많아야지 삶의 희망이 있잖아요. 나는 언제나 빈곤층에 있어야 돼. 나는 언제나 하층민에 있어야 돼. 그러면 너무 삶의 의욕이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고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돈이 별로 없다 그럼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틈새 시장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방법은 언제든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지. 솔직히 우리가 열정이 없나요? 패기가 없나요? 노력을 들일 그게 없나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만큼 더 쥐어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틈새 시장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해보세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